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소통의 수단, 비언어적 표현, 그 중에서도 토론과 발표에서 나타나는 제스처라는 주제로 발표할 국어국문학과 1학번 양소연입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발표 목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비언어적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비언어적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중에서도 팔을 이용한 제스처에 대해 알아보고 비언어적 표현을 앞으로 어떻게 학습하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속에 있는 캐릭터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캐릭터들은 키티와 미피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보통은 이런 캐릭터를 보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반응과 달리 헬로키티와 미피를 보고 다소 기괴하고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카이스트의 교수인 정재승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헬로 사이언스에서 안구 추적 장치 실험 결과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서양인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비언어적 표현을 표현할 때 주로 입을 많이 사용하고 입을 통해서 많이 표현하는 반면 동양인들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때 주로 눈을 많이 사용하고 상대방의 눈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없는 미피와 헬로키티 캐릭터는 서양인들에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무섭고 기괴한 캐릭터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 이모티콘을 보면 괄호, 열린 괄호, 닫힌 괄호, D, P와 같은 알파벳을 주로 활용하여 입모양의 변화를 주는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로 눈 모양의 변화를 주어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눈과 입은 말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인식과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비언어적 표현이란 간단하게 정의 내리자면 의사소통 중에 사용하는 모든 바디랭귀지입니다. 표정, 신체 접촉, 제스처, 움직임 등이 대표적인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이 밖에도 자세와 목소리, 심지어는 발화자의 액세서리나 신체 장식, 머리 모양까지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언어적 표현이란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의 종류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언어적 표현에는 침묵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청자가 의도한 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음을 침묵을 통해서 시선이나 몸짓, 표정을 등으로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이 밖에도 준언어 유형이 있는데 준언어 유형은 목소리의 강조나 음색, 크기, 억양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준언어 유형은 모든 언어적 메시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몸짓 언어와 공간 언어가 있는데 몸짓 언어는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고 공간 언어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그 종류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사실상 의사소통의 언어적 표현과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비언어적 표현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우리의 의사소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을 의사소통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언어적 표현이 우리 의사소통에서 과연 어떤 기능을 할까요? 먼저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은 곧 가야 할 방향을 2번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언어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은 불일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 불일치의 기능이란
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상반되는 표정이나 몸짓 등을 보여줌으로써 하자의 언어적 메시지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행위 또한 비언어적 표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메시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손을 통해서 수화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수화를 할 때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화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메시지는 메시지를 보완하고 메시지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언어 행위를 조절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렇듯 비언어적 표현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더러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이 우리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심리학적 분석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리오 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국제적인 협상가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존 네버러의 저서 FBI 심리학에 따르자면 비언어적 표현은 변형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변형계는 뇌의 한 부분으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반사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을 주관합니다. 감정센터라고도 불리는 변형계는 뇌의 다양한 부분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손과 발을 비롯한 몸과 얼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관찰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때 관찰되는 행동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협상과 토론이라는 의사소통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언어적 표현의 사례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상황입니다. 이때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에 매우 집중하여야 하는데, 변형계의 영향을 받는 비언어적 표현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실된 마음을 감추고 싶다 하더라도 비언어적 표현, 즉 몸짓을 통해서 그 진심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에 매우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상이나 토론 상황에서 혹은 이런 상황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혹은 상대방의 의견에 불쾌감을 느낄 때 몸을 상대방으로부터 멀리 두거나 눈을 살짝 짚어서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정지 도피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초조함을 느낄 때 인간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는 하나의 진정 반응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릎을 문지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채용하도록 하는 면접 또한 하나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접 시에 면접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초조함을 물리치기 위해 무릎을 문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내 경험상 다리를 문지르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찰 수사가 조사가 시작될 때 곤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이러한 무릎을 문지르는 행위들이 매우 증가한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곤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이러한 행동이 점점 증가하고, 이러한 행동은 조사받는 사람들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더 발생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가 FBI에서 25년간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존 네버러의 경험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초조함을 느낄 때 위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리학적 관점에 의하자면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존 네버러는 팔의 움직임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몸짓과 손짓을 통해 비언어적 표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은 목소리,
표정 등의 얼굴을 제외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팔을 이용한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팔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진행한 비언어적 표현을 알아보기 위한 제스처 실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상당히 공실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대회인 2013년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8개 대학생 팀의 발표 모습을 통해 비언어적 표현을 분석한 실험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첫 번째 사진에서 남성 화자는 "저는 이 장소에서 아직도 그 팔찌를 차고 있겠네요 라는 문장을 발화하면서 검지를 아래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라는 장소를 강조한 것으로 화자가 발화하고 있는 이 장소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남성 발화자가 팔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제 몸집보다 큰 고기를" 라고 발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나 크기를 "제 몸집보다 큰" 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몸으로 한 번 더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발화한 언어적 메시지를 강조하고 자신이 발화한 내용을 시각화함으로써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자는 화자가 설명하고 있는 대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각화된 표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청자가 화자의 말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에서 화자는 "비기슈를 비기슈로"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오른쪽 발을 주먹을 쥐어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비기슈를 비기슈로" 라는 것은 남성 화자가 발표한 내용의 주제문이었는데, 이때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먹을 쥐어 들어 보이는 제스처를 취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을 이용한 제스처는 사용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팔을 이용한 제스처가 주는 가장 강력한 기능은 바로 청자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화면 속에서 세 화자는 모두 손과 팔을 활용하여 청중에게 의사를 묻거나 질문을 하는 등 발표 상황에 청중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청중을 단순히 청자의 역할에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발표 상황에 끌어들임으로써 청중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6가지 팔을 이용한 제스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팔은 얼굴 다음으로 비언어적 표현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체입니다. 발표 상황에서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팔을 뻗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청중을 담화에 참여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는 점만 보아도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팔을 이용한 제스처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비언어적 표현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강화하고 활용해 나가야 할까요? 시간 관계상 동영상 자료 시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 비언어적 표현을 배우거나 학습하고 자신이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팔이나 신체를 이용한 비언어적 표현이 오늘날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팔을 이용한 다양한 제스처를 살펴보았을 때 팔을 이용한 제스처는 발표 상황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담화 상황보다 더 큰 동작과 강조를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지고 동영상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청중 앞에 나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쌍방향 수업보다는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할놀이, 하브루타, 교수법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언어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비언어적 표현이 가지는 그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처럼 학습 환경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